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2020년도 이제 10분의 1이 지나갑니다. 잊으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버퍼링 전문 방송, 사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죠. 의식의 흐름대로 청취자의 뜻을 따라가는 방송입니다. 물론 청취자를 위해서 물질 만능 방송 추구합니다. 대본이 없는 역사상 최초의 방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있어봤자 쪽대본인 방송입니다. PD가 DJ 진행을 태클 거는 방송, 게스트가 왜 나왔는지 모르는 방송. 하지만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아닌 밤중에 경부고속도로, 이 얘기로 경부고속도로 타던 분들이 방송 듣느라고 화장실을 못 갔다고 합니다. 전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공자보다 훨씬 더 역사를, 현대사를 맛깔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전해주시는 이종우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아, 네. 저 제발 네. 이런 걸로 부르지 마시고 뭐 네. 설날의 의미, 민속의 날에서 구정으로, 구정에서 설날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좋은 얘기 하게끔 해주세요. 저 속상해요. 이 박사님한테 원하는 얘기 알려달라고 했더니 1302님 아닌 밤중에 총풍 들려주세요. 그런데 좋은 생각입니다. 1302님 좋은 생각입니다. 예, 아닌 밤중에 총풍, 아닌 밤중에 새풍, 아닌 밤중에 네. 찻대기. 네. 예. 데일리 빵님 아닌 밤중에 445 입었던가요? 네. 예. 더버기님 아닌 밤중에 그 많던 스위스 비자금은 누구 손에 들어갔나? 여우볼님 아닌 밤중에 차태기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아, 저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주 기자님보다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목숨에 위태로울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박사님 시끄러워요. 네. 6633님 저희는 청취자들 뜻대로 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오신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6633님 오늘 민국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저에게 물어보네요. 아빠, 이 라디오 정말 좋아서 듣는 거야? 할 말이 없지만 계속 듣게 됩니다. 이거 6633님 지난번에 이 박사님 나오셨을 때 아빠랑 팝콘 사러 영화관 간다고도 했던 그 민국이 기억하시죠? 예, 네. 기억납니다. 선물 드려야죠. 아, 그럼요. 네, 민국이한테 걸맞는 선물 드리세요. 아니면 저기 커피숍에서 그 뭐 케이크라도 좀 보내게, 뭐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박사님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은 관동 대지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모 팟캐스트에서 김용민 전도사가 요새 언론에서 자꾸 하는 행태가 관동 대지진 때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관동 대지진 때 뭐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맨날 그 김용민 전도사는 저 뭐 아는 것도 없다고 맨날 구박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알려주지. 김용민이 누구를 구박해요? 저 구박해요. 돼지가 누구를 구박해요? 전 살도 뺐는데. 그래요? 예. 저 한 15kg 감량했거든요. 아니 근데 박사님 좀 약간 심각하신 게. 네. 김용민이 그렇게 네. 그 구박하고 막말하고 그런 애 아닙니다. 아,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닙니다. 관동 대지진 얘기를 왜 김용민이 했는지 저는 좀 짐작이 갑니다. 1923년이었나요? 네. 23년에 관동, 그러니까 도쿄 부근에서 그렇죠. 관동지방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예, 일본을 보통 오사카, 교토 그쪽을 관서라 그러고 도쿄 지역을 관동이라고 간토. 예, 네. 간토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네. 뭐 최고 진도가 7.9였고 사상자가 뭐 한 10만여 명, 그리고 한 행방불명자가 한 1만 3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있었던 지진 얘기를 왜 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지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무차별한 학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요즘에 일어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이야기들과 매우 유사해가지고 그때 혐오와 지금 혐오가 약간 겹쳐 보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최근에 가장 화났던 기사 중에 하나가 아니 대림역에 가니까 중국인들이 침을 마구 뱉고 뭐 또 어쨌다더라. 뭐 순대를 바깥에서 팔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였죠. 순대 저도 포장마차 순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국 어디 가나 그렇게 팔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우한 교민들을 수용을 하는데 그게 여당 지역구에서 야당 지역구로 바뀌었다더라. 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일단 혐오를 매우 조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 틈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둘이 언론과 수구 야당.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자들 왜 그래요, 주 기자님?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니라. 속상해서 그래요, 저도. 네, 네. 아니 언론은 조금 언론은 문제가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간동 그러니까 간도 지방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무성 일본 정부 내무성에서 이런 그 지침이 하달됩니다. 내무성에서 경찰서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 폭탄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그 내무성의 문건이 하달된 거는 맞습니까? 예, 내무성의 문건이 하달된 거 맞고요. 이것 때부터 유언비어가 마구 조장되죠. 그렇죠. 예. 언론을 통해서요. 근데 이게 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시에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이긴 했지만 외부에 파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량미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쌀이 부족했고요. 예. 조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탈을 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막노동, 인력 거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 당시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지진까지 일어났으니 예. 이 책임을 어디에 돌려야 됩니다.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랬죠. 어딘가에 돌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였느냐? 가장 약한 계층. 가장 밟아도 정확하지 못할 계층. 바로 조선인이었나.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일단 희생양을 잡아서 조선인한테 이렇게 약간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요미르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거의 모든 신문이 이제 조선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뭐 대한매일신보나 뭐 기관지였지만 한국에 있는 신문들 100년 예. 됐다는 신문은 그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있었는데 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나섰겠죠? 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훗날 네. 누가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갔었는데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일본 조선 총독부의 검열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들은 실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는 당시 식민지 조선에 있었던 신문들은 실을 내야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본의 심지어는 만평이라고 그러죠. 왜 그 만화로 한 컷짜리 만화로 나오는 만평을 보면은 조선인들 모두가 일본 열도를 영차 밀어서 지진을 일으켰다. 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별 얘기가 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어린아이가 울면 그 소리를 들은 조선인에게 잡혀가서 죽는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전통 복장인 한복 치마 저고리 안에는 일본인들을 죽이기 위한 폭탄을 숨기고 다니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가 계속 그냥 뭐 회자되고 있었고. 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진이 나가지고 온 동네 폭파가 일어나고 불이 나는 그 동경 시내 한가운데서 야,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대. 부녀자를 성폭행했대.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 중이래. 일본군이랑 싸우고 있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것도 다 잃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자경단을 조직하고 순식간에 사륙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경단을 만들어서 조선인을 사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군은 방조하기도 했고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이아 쿠키님 얘기입니다. 그 사회 수준을 보려면 가장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어디에서 일어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당시에 이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본 정부와 그것을 부추기는 언론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언론이 거기서 그때도 제일 문제가 있었네요. 아, 속상해요 진짜. 나 속상하죠. 저 기자협회나 뭐 언론재단 이런 데에서 가끔 상 타면요, 다 기자들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상 타면 이렇게 여기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우리 기자들이 역할을 잘 못해서 그렇다. 예. 나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기자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요, 기자들이 막 웃어요. 농담인 줄 알고. 근데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많은 언론사들, 너무 많은 정말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언론인들 때문에 그 진실이 호도되고 있는데 너무 폐해가 커서 오히려 그냥 언론사가 다 사라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리용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종교처럼 숭앙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사들 중에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TBS 정도 빼고 어디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예. 이건 또 무슨 뭐 자다가 봉창입니까? 아닌 밥 중에 봉창이에요. 예, 사장님 사랑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런님 가짜 뉴스가 역사 깊네요. 나쁜 인간들. 왜 지금 박사님 얘기하고 내가 이 사연을 읽어가지고 좀 이렇죠. 블러드림님, 지금 포털에서도 층간소음 40대 중국인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층간소음 사건에 국적을 왜 써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은 혐오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계속 혐오를 조장하고 있고요. 중국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지금 계속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국제기구인 WHO에서 표준으로 어떤 지역을 병명으로 붙이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네. 너무나 떳떳하게 지역의 이름을 붙인 바이러스 명칭을 자꾸 쓴다는 것도 네. 참 과연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네. 기자의 이익은 진실 아닙니까? 주 기자님도 기자니까 아시겠지만 기자의 이익은 가장 최대 이익은 진실일 텐데 우리는 사주의 이익하고 이게 그냥 관계가 있습니다. 사주의 이익, 광고주의 이익, 네. 자기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권 창출로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자경단을 만들어서 제일 조선인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이게 숫자가 뭐 얘기가 다 나오는 게 다른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6,661명. 근데 어떤 데서는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고 만 명, 이거 너무 엄청난 끔찍한 숫자잖아요. 한 개 읍단위, 심지어는 한 개 군단위가 한꺼번에 그 거짓 소문과 선동으로 인해 사라졌는데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일본 내무성에서 당시에 관동 대지진 이후에 조선인 희생자 수를 발표한 게 231명, 네. 사법성이 233명, 조선 총독부가 823명, 네. 신문본도에 1464명으로 나오는데 심지어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가 발표한 것은 조선인은 2명밖에 죽지 않았다. 조선 내부에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날조하는 데는 뭐 일본이 세계 어디가 가나 1등 할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런데 일본의 당시 변호사였던 후세 다스지라는 분이 이 진실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신문에 투고를 해서 일본인으로서 조선인에게 사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투고를 보냈는데 그게 총독부 검열에 의해서 다 삭제가 됩니다. 결국에 실리지 못해요. 그래요? 네. 정말 내용들 들어보면은 정말 끔찍해서 이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에 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잔혹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아까 자경단 조직해가지고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죽였고 경찰과 군이 방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경찰과 군이 그 학살에 개입을 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경단이라고 하면 민간인들인데, 그리고 민간인들이 옆에 가서 그 다른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겠죠. 근데 숫자가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어떤 뭐 조직적인 지원이 없으면 힘든 숫자예요. 일단 이 자경단이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전에 군인 활동을 했다가 제대한 제향군인회와 네. 마을 청년단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 앞에서 그 시위하시는 그런 분들 다 군복 입고 그러고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그렇게 군복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자경단이 조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축창과 낫으로 무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검문을 해요. 검문이요? 검문 예. 검색을요? 예. 뭐 당시에 물론 계엄령이 발동이 돼서 이 현상들이 더 심해집니다. 민간인들 너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조선인? 일본인? 그래서 조선인이면 너 이리 와. 그리고 찌르고, 심지어는 영화 박열에 나오는 장면인데 하도 학살이 심하니까 그나마 안전할 거라고 예상한 것이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죠. 예, 경찰서 유치장으로 도망을 가서 나 좀 여기 가둬달라고 얘기해서 가둬지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경찰서 유치장 한가운데서 죽창으로 찔러서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아무리 욱하는 마음을 조금 달래고 가겠습니다. 네. 공권력 앞에서 경찰한테 보호해달라고 갔는데 그 경찰이 자경단이 뛰어들어서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용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인데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영화 박열의 OST 중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어떤 노래 준비됐습니까? 이태리의 정원 들을까요? 지금 이 정도 얘기가 방송 가능한 정도라니 정말 실체는 더 끔찍합니다. 눈꽃만큼도 사지 않는 일본과 친일파 행적을 묻고 갑시다. 네, 그래야겠죠. 사람 생명과 불안감을 이용해 정치하는 언론인들 이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그 여행 수요가 거의 닫혀간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단체 여행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관동 대지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할 때 일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뭐 말도 안 나옵니다. 네. 저는 관동 대지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난징 대학살이 그냥 또 겹쳐서 들립니다. 예. 난징에서 중일전쟁 당시에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 군대가 거의 30만 명 이상의 난징에 있는 중국인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30만 명. 그때 한 마이니치 신문에 보도가 있었어요. 1937년 보도인데요. 백인 참수 경쟁. 100명의 중국인을 두고 그 일본군 2명이서 일본도로 누가 먼저 참수하는지 시합을 했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일본군 소위 2명의 일이었는데 이게 일이었어요. 그냥 민간인 데려다 세워놓고 자기네들 검도 자랑, 칼 솜씨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신문에 내는 게 일본. 인간을 완전히 마루타로 본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위용을 뽐내고 그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당시 밀리고 있었던 중국인들에게 풀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관동대지진은 제가 볼 때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은 난징 대학살보다 저는 더 심하다고 보는 게 전쟁 중에 일어난 범죄잖아요. 네. 근데 난징 대학살은 전쟁 중에 일어난 범죄인데 관동대지진은 전쟁도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희생양으로 세워가지고 감추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1923년에는 한일 강제 병탄 이후에 조선이 자기네 땅이고 조선인이
인이라고 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한 부류를 희생양으로 잡아서 그렇죠. 자기네들 그 사회 불안 그리고 정치 불안 그리고 이런 불만을 거기다 푸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지금 언론이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네. 지금 우리 정부가 못하고 있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정부 방역이라든지 더 이상 세계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수준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가장 그 더디게 느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확진자 중에 중태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막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하지는 못할 만정. 좋아요. 언론이 정부를 비판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국민들이 불안하게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불안하게 계속 이상한 얘기 흘리고 있고 혐오 조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우한에서 온 교민들 얼마나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있었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잠깐 격리 조치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망원 카메라를 들이대요? 그러게요. 김지민 씨 신종 코로나보다 일본 방사능이 훨씬 위험해요.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 동북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방사능 위험 물질 지금 그 바다에다 버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예. 아이고 정말 역사에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본 뒤에다는 X를 붙이고 싶어요, 저는. 예. 일본 자들이죠. 예, 자가 놈자자란 뜻입니다. 예. 근데 일본이 예전에 그렇게 환상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기를 잘 돌파하고 똘똘 뭉치고 굉장히 깔끔하고 근데 지금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는 건지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되게 공손하고 겸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집에 들어가서는 팬티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데 일본 국민성 중에 우리가 배울 것도 많습니다. 많죠. 깔끔하고 뭐 질서도 예. 잘 지키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입히려고 하고 예절 바르고 다 좋습니다만 근데 전체적으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도라 그러죠. 네. 국민들의 저는 사람 하나하나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베 계속 뽑고 저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든지 공화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헤틀랄레님이 일본인이 퍼뜨린 카더라 가짜 뉴스로 조선인 주로 유학생들이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는 없었죠 이렇게 합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이 있었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게 저는 여기에서 일본 당시 정부 지배층의 약삭 발음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을 도와주자 이런 얘기들이 막 얘기가 나오면서 구호품이 전달되고 성금이 전달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도요. 예. 그런데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게 뚝 끊기게 됩니다. 네. 비난 여론이 마구 퍼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비난 여론 때문인지 결국에는 9월 6일에 일본의 계엄사령부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불법적인 행동을 삼가하며 조선인도 같은 동포임을 잊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천 명인지 10,000명이 다 죽이고 나서 예, 9월 1일 11시 58분 다 죽이고 나서 1924년 9월 1일 11시 58분에 지진이 있었고 그 5일 동안 자경단, 순사, 군인에 의해서 엄청난 조선인이 학살되고 다 난 다음에 그게 개헌사령부가 5일 동안 있었단 일입니까? 그렇죠. 5일 동안 그렇게 무차별한 사륙이 있었어요? 예. 끔찍하네요. 지나가다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이다 하면 그냥 다 죽였다는 거네요. 당시에 광기를 한번 엿볼 수 있는 장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군대가 열차를 검문 검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섞여 있던 조선인들을 모두 끌어냅니다. 군대가요? 예. 그리고 바로 칼날과 총 아래 차례차례 조선인들이 거꾸로져 갈 때 일본 피난민들, 열차에 타고 있던 일본 피난민들이 구름처럼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지르고 원수, 조선인은 모두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해 속에 일어난 광기였어요. 이런 일본 진짜 이거를 우리가 친구로 대해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외국에 퍼져나가고 비난 여론이 일어서인지 일본 근현대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관동 대지진이 기록이 되고 있고 1978년에 일본 교과서에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해서 4년 후에는 전 교과서에 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피해 보상과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예. 그런데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였다.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 이런 논리가 작동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본 정치인이 항상 한국한테 얘기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 사과했는데 받았는데 또 그 얘기를 한다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요. 역사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평가도 없었어요. 없어놓고 뭘 또 사과를요 언제 끝내야 될까요? 사과는 받는 사람이 허용을 내가 너의 사과를 받아주마라고 얘기했을 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수많은 일제강점기 때 그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한마디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사과했는데 왜 또 사과하라고 그래? 제가 되게 기가 막혔던 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여론조사 서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과거사 때문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했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과거가, 이런 역사가, 이런 피 끓는 현실이 있었는데요. 살들의 추억님, 재해 속에 광기를 우리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네, 우리가 새기고 여기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권, 수구 야당, 언론,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 기자들, 그리고 이 틈을 타가지고 원자력 폐기물 자꾸 버리려고 하는 일본. 예.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공포스러울 때 인간이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요번에 우리 비행기가 우리 교민들 실어 왔을 때 우리 교민들이 그랬대잖아요. 국가가 있음을 느꼈다고. 그리고 자진해서 우리가 이제 승무원들이 자진해서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이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고 자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 사람들마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보듯이 바라보게끔 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리고 지금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문제, 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려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그냥 욕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언론, 정치인 너무 많아요. 이때 지금 본성을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도 뭐 최근에 잘못 실수했다 인정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없게끔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은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언론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언론인들이 막 웃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시상식마다 그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오치님, 이 박사님 속 시원하네요. 울분도 생기지만요. 네, 울분도 생기지만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현대사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음자유님, 사과하고 싶지도 않은 듯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니네는 하등민족 아니었냐. 니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데일리빵님,
국가별 혐오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이길 바랍니다. 전쟁에 대한 사과, 범죄에 대한 사과, 범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일본도 한국에게, 한국도 베트남에게. 네, 우리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네, 베트남 그 국민들한테 한국 정부도 조속하게 사과와 뭐 반성,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그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네. 인간이 성숙의 정도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 일본 위정자들은 거의 인간으로 자격이 없다는 거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 박사님 아주 지금 크게 민감한 얘기 하신 거예요. 제가 안 했습니다. 예. 외교적으로 사과 못 하겠는데요, 저는 근데. 사과할 필요는 없죠. 네. 저는 아베 비롯한 그 자민당 그 사람들한테 저 사과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화가 융성한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무장 독립투쟁을 했고 임시정부에 주석을 했던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예. 독립과 문화의 융성함, 인간다운 모습이란 거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핑계로 인간성을 조금 버려도 돼, 조금 이래도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나중에 풍요로울 때 은혜 저버리고 위태로울 때 자기만 보신하는 사람들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울분이 복받치네. 전 기자들 다 없어지고 AI가 기사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저도 네. 잘못했어요. 그게 낫지 않아요? 제가 반성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속상해서 그래요. 기자님 말씀대로 속상해서 그래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은 다음번에는 아닌 밤중에 뭐 한다고요? 총풍 하신다고? 아닌 밤중에 총풍, 아닌 밤중에 4.4 5.2, 아닌 밤중에 부정선거, 아닌 밤중에 구로 투표함 약취 사건, 잘 생각해보고요. 네. 저희가 좀 청취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그 다음 주제는 선택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닌 밤중에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랬나요? 대지진이었습니다. 네. 고정된 건 아닙니다, 박사님. 알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TBS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경으로 와볼까요? 곽자연 씨.